자, 이번 시간에는 16장 평면 좌표의 세 번째 단원 좌표와 자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좌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평면 좌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중학교 1,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도형 문제는 고정기하예요. 그냥 백지 위에 눈꼽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그리는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속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는 어떤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성질을 좌표 위에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취 문제는 어떤 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구하라. 점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물을 때 그 점을 x, y라 두는 거예요. 이 자취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P점이라 두고 x, y라 하고 그냥 조건에 맞게끔 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만 하면 금방 이런 거구나 라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좌표와 도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도형이란 말을 잘 안 써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말은 주로 쓰지만 도형이란 말은 언제 쓰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도형의 성질을 이제 증명하는 것은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이에요. 중 1, 2, 3. 특히 2학기 때 주로 배우죠. 그죠? 이때 배웠던 것은 고전 기하랍니다. 백지 위에 눈꼽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 속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 기하죠. 수학을 탐구하는 수학을 했는데, 자, 그거를 좌표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백지 위에 있는 도형을 좌표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냥 옮기는 것보다 원점,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했는데 도형에서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점, 뭐 가장 중요한 점이면 좋겠죠. 근데 뭐 삼각형이면 어느 꼭지점이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원점으로 갖다 놓으면 미지수가 줄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가장 중요한 직선이라고 했는데 변이에요, 변. 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이 있죠. 그 중에서 밑변을 x축 위로 두면 미지수의 개수, 원래 이제 두 개의 점을 나타낼, 서로 다른 두 점을 나타낼 때 미지수가 네 개가 필요한데 원점과 x축에 나타내면 미지수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좀 이따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대칭인 관계가 있다면 이거를 축대칭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점을, 대칭면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점을 원점으로 하면 왼쪽 점, 오른쪽 점이 부호가 반대인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와 자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쉬워요. 뭐 자취하면 처음에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두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는 관계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6-5번인데 16-5번 이런 정리는 이름을 꼭 외워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문자가 많아서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중선, 중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우리가 무게 중심을 정의할 때 중선을 정의했었죠. 그러면 중선을 다시 한번 적고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중선은 주로 무게 중심을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자, 중선은 삼각형에서만 다뤄요. 삼각형이란 말은 뺄게요. 삼각형에서 씁시다. 삼각형에서
꼭지점이 있죠? 그리고 대변, 마주보는 변이 있어요.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중점을 연결한 선분입니다.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불러요. 중선. 근데 이 중선은 그럼 어떤 성질이 있나요?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넓이를 이등분해요. 자, 이렇게 잘 메모를 해봐요. 넓이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그 중선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 정의할 겁니다. 자, 여기서 조건을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삼각형 ABC의 변 BC의 중점을 M이라 합니다. 보통은 그림이 주어지는데 그림이 안 주어지면 얼른 삼각형을 그려야 돼. 노트에다가. 그럴 때 아래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자, 이거는 여기 이제 우리 책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백지 위에다 삼각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자, 이거는 고정기입니다. 원래는 백지 위에 삼각형을 그려서 증명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그림을 좌표 위에 그리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중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중점을 원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이라는 것은 점 B와 점 C의 사실은 가운데 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점 M에 대해서 점 B와 C는 대칭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점 M을 원점에 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세 변 중에 한 변을 우리가 X축 위에 둘 건데요. 어차피 M을 원점에 둘 거면 BC를 X축 위에 두게 되면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점, B점, C점을 정의할 때 우리가 4개의 미지수가 필요한데 하나면 돼요. 하나. B점을 마이너스 C, X축의 점이니까 Y좌표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C점은 대칭이니까 C,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A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점 A, B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서로 다른 세 점을 정의할 때 우리가 총 6개의 미지수가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미지수 3개로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원점과 X축, Y축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파푸스 정리니까 파푸스가 증명했겠죠? 파푸스가 증명한 고정기압, 백지 위에서 증명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리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A점, B점, C점을 좌표 위에 두면 그대로 그냥 선분 AB의 길이, 선분 AC의 길이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면 끝이에요. 너무 편리합니다. 이걸 해석기하라 불러요. 그러니까 좌표 위에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그 그래프를 포함해서 이거를 해석기하, 그리고 백지 위에 그리는 거를 고정기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원래 루트가 있던 건데 제곱을 한 거죠. 루트가 없고 이걸 전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해 주면 2AC와 마이너스 2AC가 소거되겠고 그러면 2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만 남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AM의 제곱도 A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고요. 그 다음 BM의 제곱은 C의 제곱이죠. 그죠? 원점부터 마이너스 0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하니까 똑같네. 그래서 증명 끝. 이거 고정기하로 증명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교육과정에서는 안 다루고 이거를 수학 경시를 하는 아이들만 주로 다뤄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 쉽죠? 그죠? 이게 해석기의 힘, 좌표의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점을 원점에 두고 선분 BC를 X축에 뒀다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림을 조금만 잘못 그리면 좀 복잡해져요. 물론 조금 복잡해져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 1, 2, 3 다 가능합니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점이란 말이 나오면, 조건이 나오면 그 중점을 원점에 두면 훨씬 더 그림이 편리하다. 원래는 그림 1번이죠. 그죠? 원래는 그림 1처럼 미지수의 개수가 A, B, C, D, E, F 무려 6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과 3번 그림은 괜찮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문제 16-9번을 보자. 16-9번. 삼각형 ABC의 변 AB의 3등분점이라고 그랬습니다. 3등분점 A에 가까운 점을 D라고 했습니다. 3등분하면 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점 중에서 점 A에 가까운 점을 D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성립함을 증명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AB를 X축 위에 그리면 되고요. 이 점 D 있지 않습니까? 3등분점 A점에 가까운 점 D, 이 D를 원점에 두도록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그림은 같이 그리고, 자, 이 그림은 그린 다음에, 자,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려봐요. 네, 그리고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A점, C점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되겠고, B점은 3대1, 2대1, 내분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A점, 그 다음에 B점, 그 다음에 C점,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부터, 여기 이제 원점 우리가 D점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의 2배여야 되잖아. 그지? 2배, 3등분점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를 A, 그러면 B점을 2A가 되도록 잡으면 되는 거예요. 2A, 0 이렇게. 그럼 A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A, 0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일단은 요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도형을 좌표해 놓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보고, 선생님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놔보세요. 그리고 이제 C점은 좌표 평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B, C 문자를 두 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자, B점의 좌표 2A, 0, 그 다음에 A점의 좌표 마이너스 A, 0, 그 다음에 C점의 좌표 B, C. 자,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빨간색 글씨로 써놨는데 두 점 A, B 사이 거리 D라고 하면, 거리를 보통 distance라고 해서 머리 글자 D를 씁니다. D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돼서 두 점의 좌표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좌변을 보는 거예요. 2배, 자, CA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루트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CB의 제곱인데, 자, C점의 좌표는 B, C고요. 그러니까 CA니까,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플러스 B 플러스 A의 제곱, 2배를 빠뜨리면 안 되죠. 2를 써야 되겠죠. 이거 괄호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2 하고요. 중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인데 C 마이너스 0이 되니까 C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를, 자, 플러스 하고요. 이번엔 CB죠. CB도 마찬가지입니다. B 마이너스 2A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B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겠고요.
C-0이니까 똑같네요. 플러스 D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전개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럼 전개해 볼까요? 자, 2배하고 중괄호환을 전개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뒤에 것도 한번 전개해주면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AB 하면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 전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A의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이니까 6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B, 4AB, 마이너스 4AB니까 소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3B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2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C의 제곱이 됩니다. 자, 하나 성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변과 같음을 보이면 되니까 우변도 전개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2DA 제곱 플러스 DB의 제곱 플러스 3DC의 제곱. 자, 그걸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DA의 제곱은 D가 원점입니다. 그죠? 0,0이에요. DA니까 그냥 A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2A의 제곱이 되겠고요. DB의 제곱도 D가 원점이잖아요. 그죠? A는 2A, 0이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2A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배 DC의 제곱인데 DC도 마찬가지죠. C점은 B, C지만 D점이 원점이다 보니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자, 이걸 쭉 전개해주면 됩니다. 전개해줘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2A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플러스 3C의 제곱. 똑같네요. 그러면 동료한끼리 묶어주니까 6A의 제곱이 되겠고 3B의 제곱이 되겠고 3C의 제곱이 됩니다. 같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값이 같습니다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도형을 좌표 위에 그려서 도형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16-6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삼각형 ABC의 내부에 임의점 3점을 찍는 거예요. 내부의 3점 PQR. 어느 점인지 몰라요. 그냥 PQR을 찍는 겁니다. 임의점 3점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찍고 나서 보니까 예요.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도록 찍는 겁니다. 자, 점 Q는 AP의 중점, 서로 얽혀 있어요. R은 PQ의 중점, P는 CR의 중점. 보통 이럴 때는 문제에 그림을 주어집니다. 경시 문제로 보통 많이 다루는데 그림을 주어줘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을 잘 이용하면 돼요. 저럴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일치함을 보이면 됩니다. 좌표를 구하면 돼요. 각각의 좌표.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삼각형 ABC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삼각형 ABC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x1, y1, x2, y2, x3, y3로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 G. 보통 무게중심은 이제 대문자 G로다가 많이 표현합니다. G의 좌표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y 좌표는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건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도형 문제에서 그림을 안 주어지면 많은 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림을 주어줘요. 이 정도는. 자, 그랬을 때 좌표 위에 꼭지점 A를 원점으로 하고요. 자, 한 점을 원점으로 하고 그리고 한 변도 x축 위에 둬요. 그래서 C점도 x축 위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점은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각각의 문자로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원래 6개의 문자가 있어 필요한데 3개로 줄였죠. 그러면 이제 반으로 줄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는 안에 있는 점 PQR이에요. PQR. PQR 중에 한 점은 임의 점으로 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삼각형 ABC를 이렇게 좌표에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서 중요한 점은 P점의 좌표를 P,Q로 둔다는 게 핵심이에요. P점을 둬야지 이 중점인 Q점을 잡고요. Q점을 이용해서 R점을 잡고요. R점을 이용해서 다시 P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을 잘 활용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출발점은 일단은 좌표 위에 삼각형 ABC를 그리고 좌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니까 간단하죠. 3분의 무게중심을 이제 2개 구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무게중심을 2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하나는 G1, 하나는 G2로 할 겁니다. G1은 3분의 X좌표의 합,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C, 그리고 3분의 B, 0 더하기 B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B가 되겠죠. 자,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별표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에서 요걸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풀지? 방향을 잡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점 P. 이게 핵심이에요. 점 P를 P, Q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Q점도 그 다음에 R점도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중점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P점의 좌표를 P, Q라 두면 Q점의 좌표를 볼까요? Q점의 좌표는 A와 P의 중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A점의 좌표는 0,0이야. 중점이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 그래서 2분의 P, 2분의 0 플러스 Q, 2분의 Q. Q점을 구하고, 자, 그런 다음에 Q점을 구한 다음에 Q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R점을.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R점을 잘 봐요. R점을 잘 보면 BQ. B점의 좌표는 AB고요.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2분의 P, 2분의 Q입니다. 따라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R점입니다. R점. R점의 X좌표를 구할 때 X좌표는 2분의 하고요. A 플러스 2분의 P가 되겠죠? 그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모를 통분하면 자, 2분의 2A 플러스 P가 되겠고 얘는 1 분모 분자. 그래서 4분의 2A 플러스 P가 됩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지 돼. 이것도 메모해둬요. Y좌표도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R점의 좌표는 4분의 2A 플러스 B, Y좌표는 4분의 2B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R점을 구했죠. 그죠? 그러면 R점을 이용해서 다시 P점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P점이, 자, 이걸 다시 지우고요. 자, 그림상에서 자, P점은 어떤 점? 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CR의 중점입니다. C점의 좌표 C, 0, R점의 좌표 여기 구했죠? 그죠? R점의 좌표 구했잖아요? 그럼 그거의 중점이 P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을 이용해서 P와 Q를 A와 B와 C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자. 여기서는 먼저 PQR의 무게중심을 먼저 구했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P점은 P, Q, Q로 뒀기 때문에 요 책의 순서대로 한번 그대로 하자. 자, PQR 점을 전부 다 P, Q, A, B, C로 나타냈으니까 무게중심 G2는 3분의 1 곱하기 X 좌표의 합,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Y 좌표의 합이 되겠죠. 이 무게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점은 CR의 중점이기 때문에 CR의 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P는 하고 중점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PQR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고 PABC, QABC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고 각각 P는 정리하게 되면 2분의 2A 플러스 4C가 되겠고 Q는 7분의 2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다른 거는 몰라도 요 PQ 마지막 점 P는 선분 CR의 중점이라는 가정을 이용하는 거,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C점의 좌표, R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X 좌표의 합이에요. X 좌표의 합. R의 X 좌표는 4분의 2A 플러스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X 좌표는 C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Q도 Y좌표인데 Y좌표 4분의 2B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2B 플러스 Q고 Y좌표 C의 Y좌표는 0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B 플러스 Q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하는 식을 좀 쓰자. 노트에다 한번 여기서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 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P는 하고 2분의 1 있잖아요. 뭐 그대로 전개해주면 돼요. 여기서 양변에 먼저 2를 곱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P는 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분모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분수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P 이퀄 4분의 2A 플러스 P 플러스 C 있죠? 이번에도 분모 4가 있다 보니까 또 양변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8P 자, 8P 이퀄 2A 플러스 P 플러스 4C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P는 꼴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P를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P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빼주니까 8P 빼기 P니까 7P가 되겠고요. 얘는 2A 플러스 4C가 되겠고 양변을 7로 나눠주면 P는 7분의 2A 플러스 4C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Q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한 번에 양변에 곱하기 8을 해볼까요? 양변에 곱하기 8을 해서 전개해주면 8Q 이퀄 2B 플러스 Q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Q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8Q에서 Q를 빼니까 7Q가 되겠죠. 자, 그러면 7Q는 2B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양변을 7로 나눠주면 Q는 7분의 2B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한 이 P와 Q를 G2의 X좌표, Y좌표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P가 있고요. Q가 있죠. P 대신에 7분의 2A 플러스 4C, Q 대신에 7분의 2P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앞에 개수가 7이기 때문에 분모가 전부 다 약분이 돼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G2에 이걸 X 좌표로 하고요. X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A 플러스 2A 플러스 4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3분의 1 하고요. 분자가 모두
4로 약분이 되죠? 결국에 A 플러스 C가 됩니다. 즉 3분의 A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 좌표라고 하고 Y는 꼴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Y는 3분의 1 곱하기 마찬가지로 분모 7 앞에 계수 7일과 약분이 되고 4분의 2b 플러스 2b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4로 약분이 되고 3분의 b. 자, 그래서 G2의 좌표는 자, G2 3분의 a 플러스 c 콤마 3분의 b가 돼서 G1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유제 16-10번을 볼게요. 사각형 ABCD에서 변 ABCD의 중점을 각각 PQ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각선 ACBD의 중점을 각각 RS라고 했어요. 자, 이때 PQ의 중점과 그 다음에 RS의 중점이 일치함을 증명하랍니다. 이거 고정계열을 증명하는 건 거의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두 점이 같아?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좌표에서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좌표 위에 잘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좌표에 나타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리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려본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푸세요. 자, 먼저 좌표 위에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변을 X축 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의 꼭지점을 Y좌표 축에 놓을 수 있어요. Y축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문제가 나오면 좌표에 항상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가 좌표에 사용되는 미지수가 8개가 필요한데 5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중점, 대각선의 중점들을 각각 PQ, RS라고 이 좌표를 구하면 돼요. 자, P점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자, 점을 먼저 구해보죠.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를 먼저 구할 수 있는데 A점, B점의 중점이다 보니까 P점의 좌표는 아주 쉽게 2분의 A 플러스 B, 0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Q점도 마찬가지예요. Q점도 D점과 C점이 중점이다 보니까 2분의 C하고 2분의 D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점, A, C의 중점이죠. 그래, R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C, 그 다음에 2분의 D, 그 다음에 S가 남았네요. S점도 구할 수 있습니다. S점은 B점과 D점의 중점이다 보니까 2분의 B, 2분의 2. 자,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선분들의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선분 PQ, 중점 구하고 선분 RS의 중점인데 이 중점이 두 개 필요할 때 보통 중점을 대문자 M으로 표현하니까 중점을 대문자 M1, 그 다음에 RS의 중점은 대문자 M2라고 한번 쓰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M1과 M2는 중점이다 보니까 PQ의 중점 M1 2분의 하고 X좌표 합 그리고 2분의 Y좌표 합 계산해서 M1을 구하고 그 다음에 M2도 마찬가지예요. M2도 R과 S의 중점이다 보니까 2분의 X좌표의 합 더하기 Y좌표의 합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중점이 같네를 증명한 겁니다. 자, 16-16을 볼게. 삼각형 ABC의 변 AB, BC, CA를 자, AB, BC, CA를 각각 M 대 N 둘 다 양수가 되겠죠, 당연히. 내분하는 점을 각각 DEF라고 한 거예요. 삼각형에 세 변이 있고 세 변을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우리 근데 내분점의 공식 알잖아. 그지? 내분점의 공식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 B, C를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 ABC의 중점 무게중심과 DF의 무게중심이 일치. 좌표가 같은지를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림은 같이 그리고요. 그 그림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림은 이렇게 삼각형을 좌표 위에 그리는 게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M대의 내분점을 순서대로 A, B, B, C, C, D 같은 길이의 B로다가 이렇게 내분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연습하세요. MA 곱하기 X좌표끼리 한다면 D점 X좌표는 MA 곱하기 N 곱하기 0입니다.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D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D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그리고 MA 플러스 N 곱하기 0이에요. 이렇게. 근데 Y좌표는 뭐 구하나 마나 0이죠. 왜냐면 X축이 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야. 이 점의 좌표도 분모는 M 플러스 N이 되겠죠. M 플러스 N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아. 여기서도 이제 대각선으로 곱한다 생각해 봤어요. MB 곱하기 NA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MB 더하기 NA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똑같아. Y좌표도 M 플러스 N분의 화면이 좀 흐려졌는데 잠깐만요. 자, Y좌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예요. X자 모양으로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MC 플러스 N 곱하기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 남았죠. 자, F점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F점 M 플러스 N분의가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MB M 0이 되겠지, 그지? M 곱하기 0 플러스 NB가 되겠고 Y좌표도 똑같아요.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M 곱하기 0 M 곱하기 0 플러스 선생님 펜이 요즘 잘 안 써져. M 곱하기 0 플러스 NC가 됩니다. 이렇게. 그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이제 제대로 암기를 해놓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첫 번째 1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 두 개니까 G1이라면 됩니다. G1은 3분의 하고 X좌표의 합이잖아. 0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Y좌표도 3분의 0 더하기 0 더하기 C니까 3분의 C가 되는 거야. 다 하나 구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삼각형 이번에는 DEF의 무게중심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G2라고 한번 해보죠. G2.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써요. 3분의 라고 써요. 3분의 하고 자, 먼저 X좌표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잖아요. M 플러스 N분의 MA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가 되겠고요. 플러스 그 다음 M 플러스 N분의 NB가 됩니다. NB 이렇게 X좌표가 되겠죠? Y좌표도 똑같아요. Y좌표는 아래쪽에 써볼게요.
똑같이 3분의 라고 쓴 다음에 y좌표의 합 0 더하기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c가 되겠고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nc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계산해 주는데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분모가 다 똑같기 때문에 통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n 플러스 n분의로 고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모 문제에다 3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x 좌표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x 좌표를 계산해 주면 x 좌표는 자 그냥 3분의 1은 앞에다 빼주고 m 더하기 n분의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m 더하기 n a 곱하기 m 더하기 n 그리고 마찬가지로 b하고 묶어줄 수 있네요. m 더하기 n 그죠? 그럼 분모 분자에서 m 더하기 n이 약분이 되잖아. 결국에 남는 것은 3분의 a 플러스 b만 남습니다. 같네요. x좌표 그죠?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y좌표도 y는 하고요. 3분의 1 곱하기 한 다음에 자 m 플러스 n분의 하고요. c를 묶어주니까 m 플러스 n이 되겠다. 또 m 플러스 n 약분되니까 마찬가지로 3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자, 필수 예제 16-7번을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OABC 그러니까 원점을 꼭지점을 하고 주어졌네요. 그죠? 에 대해서 변 O의 중점을 M 자, 이런 조건들은 밑줄을 긋는 거야. 변 OC의 중점을 N이라 하자. 사각형 OABC의 내부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P점을 X, Y로 두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의 넓이 합이 16이 되도록 P점의 식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X, Y로 두고 X와 Y에 대한 관계의 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그냥 푸세요. 자, 이렇게 OABC를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P점이 사실은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인데 선생님 여기 왜 AC의 대각선 위에 P점이 놓이게 됐죠? 이것은 뭐냐면 풀이 과정에서 조건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둔 겁니다. 그리고 P점이 내부의 점이라는 거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P점을 X, Y라 두면 여기서 X와 Y에 관한 범위가 주어져요. X, Y라 하면 X의 범위도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돼요. 내부의 점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으면 안 돼요. 변에 있으면 안 돼요. Y점도 마찬가지예요. Y도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자, 먼저 이 삼각형 PON으로 할까? 밑에 있는 걸 한번 보자. PAM 이렇게 PAM을 두면 밑변의 길이는 4죠. 그죠? 밑변의 길이는 4예요.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P점의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 Y좌표가 높이가 되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쓰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Y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PON 이것도 한번 볼까요? 표현을 보면 얘도 2분의 1 곱하기 이번엔 밑변을 ON으로 두는 거야. ON. 그럼 높이는 X가 됩니다. 높이는 X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이 1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식을 풀면 xy에 관한 식이 1차 식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 1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x 더하기 2y가 16. 얘를 y는 꼴로 바꿔볼까요? 2로 나눈 다음에 y는 꼴로 바꾸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y절편이 8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런데 x의 범위, y의 범위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보니까 이런 직선이 되는 거지,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x의 범위, y 범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점이 존재하는 영역은 뭐냐면 대각선 AC의 사이, 대각선 AC의 사이. 그러니까 양 끝점이 있으면 안 돼. A점, C점을 제외한 선분 AC 위에 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보면요. PA의 제곱 빼기 PN의 제곱은 48이죠. 그럼 PA의 제곱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의 제곱, PN의 제곱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의 제곱이다 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해주면 다 소거되고 y는 2x만 남고 x의 범위, y의 범위는 원래대로 똑같습니다. 자, y는 2x를 그리게 되면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OD가 되는 겁니다. y는 2x. 이 선분 위에 점 P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BC의 중점을 D라 할 때, 왜냐하면 D점의 좌표가 얘가 4,8이에요. 중점이 됩니다. 할 때 선분 OD의 끝점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2번을 볼게요. 두 점 AB 사이, 이거는 좀 쉽네요. 두 점 AB의 사이의 거리가 5라고 주어졌는데 P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이 15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를 구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될 때 P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15가 되도록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가 5이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A점을 원점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B점을 X축, 뭐 다른 좌표에 둘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A점을 원점으로 두고 B점을 X축 위 또는 Y축 위에다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원점,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5,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A점의 좌표는 원점 0,0.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P점의 좌표를 P점의 좌표를 여기 중간에 두고 X, Y로 두면 되는 거예요. 자, P점의 좌표를 X, Y로 두고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PA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대입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 이퀄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요. PB의 제곱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15가 됩니다. 이걸 전개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2차원 다 소거되네요. 그죠? 2차원 다 소거되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10x 마이너스 25 이퀄 15 이거만 남네요. 자, 이 항에서 계산해주면 10x는 40이 되다 보니까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x는 4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x는 4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x는 4라는 식은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사건 모형을 지나겠죠. 이게 x는 4예요. A 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이 됩니다.